왜 요즘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심할까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에 제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즉각 이런 답변을 하더군요. 눅눅한 공기,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중국과 몽골에서 날라오는 황사, 농작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 등 4가지 때문입니다. 당연한 답변이듯 하지만 불과 1, 2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내용도 비교적 충실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AI 챗봇, 챗 GPT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챗 GPT 정말 화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를 챗 GPT로 한번 써봤다. 강요나 청와대 대통령실 사람들 좀 적극 활용하라 이런 지시를 해서 특히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우선 챗 GPT가 뭡니까 이게? 예, 2015년에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오픈 AI라는 회사가 이제 만든 건데요. 예. 사실 2020년 여름에 GPT-3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GPT-3, 네. 3단계라는 뜻이에요? 네, GPT-1, 2, 3 나왔는데요. 예. 2020년 여름에 그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초거대 언어 모델이다. 언어 모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가 한 1,750억 개의 어떤 거대한 언어 모델인데 이 언어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언어가 들어가서 언어가 나오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인공신경 세포가 서로 연결된 그 연결 부위가 한 1,750억 개다. 그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보통 인간은 한 100조 개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은 100조 개인데 지금 네. GPT 이게 현재 지금 3 GPT 또는 3가 GPT 3.5가 3.5. 네, 한 1,750억 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인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네요. 근데 이제 GPT-4가 나오면은 예. 그게 한 100조 개의 파라미터가 될 수도 있다. 최소한 1조 개 넘는다 하는데 파라미터 수가 인간과 똑같다고 해서 인간과 똑같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것은 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만약 파라미터 수가 똑같으면 인간하고 똑같이 되는 건지 깜짝 놀랐는데 그렇지는 그건 않습니다. 아니에요? 더 많아진다고 해서 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누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 당시 이제 창업한 사람들이 샘 알트만이라는 당시 그 Y 컴비네이터라는 그 엑셀러레이터의 창업자였고요. 네.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머스크. 투자했고 일종의 페이팔 마피아라는 그런 또 그 친한 사람들끼리 투자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어떤 AI를 연구 개발해서 그것을 다 공개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오픈 AI로 또 이름이 공개하겠다 그래서 오픈 네. AI다. 네네. 이게 비영리 기구입니까? 처음엔 비영리 기구로 만들어졌는데 또 몇 년 후, 3년 후에 자회사로 영리 회사를 만들었고요. 자회사로? 네, 예. 그래서 그 영리 회사가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1조의 투자를 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네, 최근에 한 12조 정도 또 투자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리회사를 갖고 있으면 뭐 유료로 지금 시작을 한다는데 그 영리회사에서 그럼 유료를 돈을 받고도 지금 서비스를 제시한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2년 전부터는 이제 그 GPT-3의 풀 라이센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만큼의 이제 1조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지금은 현재 무료로 개방하지만 이제 챗GPT 플러스라는 것이 현재로선 미국 사용자 대상으로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 한 20불 정도면 $20 되면 예, 끊김없이 빠른 서비스, 최신 서비스를 다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어로만 많이 주로 학습이 돼 있을 테니까 영어로 할 때 굉장히 빨리 나오던데 네. 어느 정도의 능력이라고 보입니까? 뭐 의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뭐 변호사 시험 뭐 다 합격한다고 막 그러는데. 네, 의사 시험에 어느 정도 뭐 합격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고 또 한국에서도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 뭐 영어 같은 건 좀 잘했는데 네. 이제 수학은 좀 낙제였다. 또는 뭐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 같은 경우에 MBA 시험에 한 B-. 저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에 그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한번 풀게 했더니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게 해요, 그걸? 제가 그 문제를 그대로 이제 챗GPT한테 준 거죠. 학생들한테 내는 문제를 네. 챗GPT 풀게 했더니. 네, 했더니 한 10문제 중에 일단 그림이 들어가는 문제는 못 풀고요.
그림이 예, 언어 모델이니까 아까 언어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이니까. 언어가 들어가서 언어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림이 들어가는 거 못 풀고 풀고 좀 수학 문제 간단한 게 있었는데 그걸 다 풀어버렸고요, 100%. 수학 문제는 네, 다 네. 풀고. 근데 한 3-40%만 풀었습니다. 30-40% 만? 50-60%는 못 풀고. 아니 뭐 네. 그렇게 시험 문제가 뭐 어려웠습니까? 못 푼 문제는 어떤 것들을 못 풀었을까요? 뭐 어떤 한국 회사의 특정 사례를 활용해서 풀어라 할 경우에 어떤 회사를 하나 잡긴 했는데 예. 그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잘못 알고 있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2021년까지의 어떤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3천억 개의 자료를 학습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그런 것을 학습이 안 되어 있으면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영어로 학습을 했겠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국어로 물어보면 좀 어설픈 답이 나오겠네요, 아직은. 그렇기도 한데 또 많은 또 플러그인이라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한국어로 쳐도 그걸 또 영어로 번역해서 챗GPT에 넣어주고 그것이 또 영어로 나오면 한국말로 또 번역해서 또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벌써 이렇게 그 크롬 같은 웹 브라우저에 다 플러그인으로 넣어놓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걸 한번 설정만 해놓으시면 한국어에 큰 불편 없이 또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통역처럼 바로 바꿔주니까 네. 굳이 영어로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번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끈 이유가 한국 분들이 그냥 한국어로 해도 충분한 답변이 나오니까 상당히 그 전에 2, 3년 전에 GPT-3는 좀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예. 지금 그런 것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써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일사용자 기준으로 1,000만 명이 하루에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난 한 달 동안 한 번이라도 사용한 사람이 지금 1억 명인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동안 어떤 지구상에 나왔던 어떤 서비스보다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서버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비용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이미 그 설립 당시에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어떤 시조 같은 회사죠. 예. 가 투자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뒷부분을 아마존이 또 서포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도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도 일종의 초거대 언어 모델인데 예. 삼성전자와 또 반도체 부분에 협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현재 최근에는 네이버가 AI 그 인력들을 다 네이버 클라우드에 그 다 집중 배치한 것도 그런 것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이 챗 GPT가 지금 아까 뭐 3.5 단계라고 그래요, 지금은? 네, 3.5 버전이라고. 3.5 네. 버전. 그러면 그 매개 변수를 계속 늘리는 거잖아요. 늘려가면 어디까지 이게 발전할 수 있어요? 매개 번수가 늘어나는 거는 지금 거의 뭔가 GPT 1, 2, 3 갈 때 거의 10배씩 최소 10배씩 증가는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어떠한 한계는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파라미터 수에다가 0 하나를 빼면 그게 개발 비용 정도 최소한 컴퓨터 비용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1750억 개면 0 하나를 빼면 175억. 그러니까 컴퓨터로 학습하는 비용만 175억이 들었기 때문에 예. 어떤 이런 버전을 하나 새로 내놓을 때 수백억에서 천억 단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네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이걸 하겠다라고 선언한 기업이 이제 2년 전에 선언한 기업이 SK, LG, 카카오, 네이버 정도 있는데 그러한 것을 실제로 실현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준 기업은 현재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수가 늘어나면서 챗 GPT의 지능, 아까 뭐 우리 수학은 9등급이라고 그랬던가요? 수학은 그렇습니다. 네. 그거밖에 좀 굉장히 높을 줄 알았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데 뭐 어느 단계까지 갈지 뭐 상상이나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현재 초고대 언어 모델은 전체 AI 기술이나 산업의 한 100분의 1 정도 돼요.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언어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모든 것을 다 기대할 수는 없고 언어적 문장 생성, 예. 답변 이런 걸 하지만 거기에 수학이 좀 들어가면 좀 못하는 거고요. 수학. 하지만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이 예.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와 대화용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서비스의 하나의 기초가 됐다. 그럼 거기서 이제 수학적인 기능, 뭐 과학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덧붙여져서 점점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챗 GPT가 이렇게 열풍이 되니까 빅테크들이 서로 너도나도 투자하는데 이 구글이 바드,
챗 GPT의 대항마로 바드 출시를 예고했다는데 바드는 뭐 비슷한 건가요? 뭔가? 예, 오늘 새벽에 이제 급히 발표한 건데요. 그러니까 초거대 언어 모델이 있고 그걸 기반해서 서비스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은 람다라는 예. 초거대 언어 모델을 이미 갖고 있었는데 람다. 이걸로 어떤 서비스를 할지를 이제 큰 기업이니까 고민을 했던 거죠. 오픈 AI는 GPT-3라는 초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네. 챗 GPT라는 서비스를 출시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구글도 이제 람다라는 걸 갖고는 있었는데 큰 기업이니까 뭔가 얘가 실수하거나 잘못된 대답을 하거나 하면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하고 있었는데 도전자인 오픈 AI가 이번에 딱 내놓으면서 히트를 치니까 구글도 상당히 이제 급하게 그럼 바드를 곧 내놓겠다. 긴장하고 그런 네. 거죠. 네. 그러면 이 구글이 최근 이 검색 기능으로서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네. 가장 새로운 정보를 많이 입력할 텐데 그런 거 기능으로 보면 구글의 기존 실력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요? 이 오픈 AI의 네. 챗 GPT보다? 잘 지켜봐야 되죠. 챗 GPT의 한계는 현재 뭔가 질문하면 그 자료의 레퍼런스 또는 출처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자료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김광석의 노래를 한번 얘기해봐 했는데 김광석이 만들지 않은 노래를 막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출처, 가공의 자료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이 이제 챗GPT의 단점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구글은 그 부분을 이제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바드를 내놓으면 자기네 검색 능력과 해서 검색창에 이제 맨 위에다가 그 바드의 결과물을 올려놓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 사람들은 대화형으로 질문을 구글한테 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구글의 검색 결과와 결합된 어떤 적절한 답변을 놓고 그걸 또 사용자가 평가하게 해서 계속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을 가지는 것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빙이라는 검색 엔진으로 검색인데. 구글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 사용자들이 도저히 그렇죠. 인정을 안 해주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빙을 그 챗GPT와 결합해서 결합하고. 한번 또 승부를 걸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챗 GPT와 구글의 바드 간의 현재 2파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뭐 그렇게 됐는데 중국에선 바이두가 내놓고 있고 바이두. 한국에선 또 네이버가 하고 있고 그래서 각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경쟁이 또 필요하고요. 경쟁이 시작되고 있고 이제 한국의 관점에서는 한국이 과연 정말 이 초거대 언어나 초거대 AI나 언어 모델이 아주 초기거든요. 초기입니다 지금은. 마치 예전에 야후나 구글이 처음 창업하던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떤 누구라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는 그런 아주 초기 상황이다. 한국이 그런 챗봇 시장에 뛰어드는 게 아까 SKLG, 카카오, 네이버, 특히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를 클로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하이퍼 클로바는 우리 이용자들한테 직접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이제 오픈 AI라 좀 GPT-3여서 2020년 버전이죠. 네. 그래서 1년 정도 늦었습니다. 네이버가 1년. 2021년에 개발이 완료됐는데 2022년에 공개를 했는데 GPT-3가 그렇게 사회적 반향을 못 일으킨 것처럼 하이퍼클로바도 그렇게 못 일으켰죠. 저는 지난 학기부터 학교에서 이제 하이퍼클로바를 학부와 대학원에서 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번에 챗GPT가 완전 대중화에 성공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네이버나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왜냐하면 그 GPT-3라는 기술 또 챗GPT가 트랜스포머라는 기술인데 그것이 이제 좀 복잡한데 어텐션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언어를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해줬는데 이 기술만 가지고도 굉장히 웬만한 대화형 서비스의 근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이 확인됐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경영학적으로 또는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 또는 내수 시장을 지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이퍼클로바도 이런 챗 GPT처럼 대화형으로 이런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하니까 네. 훨씬 이 챗 GPT보다 한국 정보는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별 활용을 못해서 잘 알려지지가 않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약간 이제 반성을 하고 네. 이제 서치 GPT라는 거를 발표하겠다. 며칠 전에 이제 최수현 대표가 얘기한 것이 하이퍼클로버라는 초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었는데 사용자들한테 딱 제시하는 어떤 그 서비스를 쉽게 제공 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일부러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챗 GPT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GPT-3나 하이퍼클로바는 이런 걸 잘 못했어요. 만약
낙타의 눈은 몇 개야? 그럼 2개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내 발의 눈은 몇 개야? 근데 2개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요? 하이퍼클로버도 똑같이 그랬고 GPT-3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GPT-3에서 GPT 3.5로 그 발전한 것이 뭐냐면 그런 잘못 대답한 것에 대해서 인간 평가자들이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튜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GPT-3를 좀 더 업그레이드한 게 GPT 3.5인데 지금 하이퍼클로바도 그런 과정을 좀 겪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열심히 지금 사내에서 그 서치 GPT를 출시하기 위해서 예. 좀 사람들이 손맛을 보여주고 다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잘 모르는 사람 생각할 때는 이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챗 GPT라든지 아까 바드 구글의 네. 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거 아닐까? 우리는 뒤따라가다 뭐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들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여러분. 또 한국이 독특한 것이 일본만 해도 검색 엔진을 야후 재팬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그래도 네이버가 시장을 지켰고 그렇죠. 네이버가 꼭 좋은 것 같진 않은데 구글만 쓰진 않거든요. 네. 다음 검색도 쓰고 시장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 것 면에서 한국은 오히려 네이버나 다음의 존재, 카카오의 존재가 한국 시장을 지킨 측면이 있고 또 그 챗 GPT가 나왔지만 현재 네이버에서도 한 1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거든요. 1년 정도? 근데 한국은 또 삼성전자라는 또 반도체 회사가 있고 네이버도 좀 삼성전자와 또 반도체 AI 반도체 분야를 협력을 하면서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그 초고대 반도체. 언어 모델을 좀 더 한국의 또 강점을 살려서 예.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네. 좀 더 경영학 전략적 접근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대화형 챗봇의 뭔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표절 문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되나요? 지금 프랑스의 이제 시앙스포 파리 정치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이것을 사용하면 제적까지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요? 예, 대학인데 그다음에 그랑제꼴인데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뉴욕의 이제 초중고 그 공립학교에서는 챗GPT 사용을 금지했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을 언제 아이들 손에 쥐어줄 거냐에도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챗GPT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완벽하지 않은 기계를 아이들한테 줬을 때, 대학생들에 줬을 때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의존하는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지식이 전파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AI는 영원히 불완전할 것이다. 계속 실수할 것이다라는 거를 오히려 챗GPT를 통해서 지금부터 사용자들이 많이 알게 된다면 오히려 앞으로 갈 AI 사회를 준비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하되 이것이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는 사용하는 당신의 책임이다. 라는 그런 인간의 책임의식을 높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 GPT에 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